사람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이가 들수록 자꾸 같은 장면을 떠올린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떠오르는 건 그날의 말이다.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고 별 의미 없이 던졌다고 믿었던 말이다. 그 말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붙잡을 줄은 몰랐다. 그날의 나는 바빴고 마음이 급했고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몸보다 말에 먼저 나타났다. 집에 돌아오면 편해야 할 텐데 오히려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아내가 건넨 말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아주 사소한 이야기였고 특별히 문제 삼을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의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왔다. 말은 짧았고 톤은 무심했다. 당신은 늘 그렇게 말이 많아. 그 말이 공기 속에 남아있는 동안 나는 이미 후회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낸 이상 다시 주울 수는 없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나는 그 불안을 마주하지 않았다. 대신 텔레비전을 켜고 다른 생각을 하려 애썼다. 그날 밤 나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다. 그 말이 문제를 만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늘 그랬듯 하루의 피로가 만든 작은 말실수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장면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또렷해졌다. 지금의 나는 그날을 다시 본다. 말이 나오기 직전의 숨, 말이 끝난 뒤의 침묵, 그리고 아내의 표정. 그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보인다. 그날의 나는 내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고 있었다. 그 말이 상대의 하루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관계의 온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말은 그 순간의 감정을 풀어내는 도구쯤으로 여겼다. 그게 얼마나 안이한 생각이었는지 나는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지금이라면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문장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되었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말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온다. 그 말이 지나간 뒤, 관계가 조금씩 달라진 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뒤에야 모습을 드러낸다. 처음에는 나도 그 후회를 외면했다. 그 말이 그렇게 큰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말을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집안에서 오가는 말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활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예전처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줄었고, 서로 말을 고르는 일이 늘어났다. 그 변화는 소리 없이 진행되었다. 큰 싸움도 없었고, 감정을 터뜨리는 일도 없었다. 대신 조심스러움이 자리 잡았다. 나는 그 조심스러움이 시간 탓이라고 믿고 싶었다. 나이가 들면 다들 이렇게 된다고, 관계도 자연스럽게 조용해진다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의 말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나는 여러 번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사과를 한다는 건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인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 정도 말로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은 나를 편하게 해줬지만 동시에 나를 멀어지게 만들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말로 사람을 다치게 해. 그 말에는 분노도 울음도 없었다. 오히려 체념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말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말이라는 게 이렇게 오래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다. 상처는 말의 크기로 남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떠올리는 시간으로 남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그날의 말을 금방 잊었지만 아내는 오래 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갈등은 겉으로 드러난 싸움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채 쌓여가는 침묵 속에 있었다. 후회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집에 혼자 남겨진 시간이 있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약속도 없었고 연락도 없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쉬는 시간이라고 여겼을 텐데, 그날은 마음이 가라앉았다. 나는 괜히 집안을 정리하다가 책장 앞에 멈췄다. 손에 닿은 책은 오래전부터 곁에 두고 읽던 정약용의 글이었다. 일부러 찾은 건 아니었다. 그냥 무언가에 기대고 싶었던 것 같다. 책장을 넘기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말은 그때는 가볍고 남을 때는 무겁다.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 문장은 설명하지 않았고 설득하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놓아두고 있었다. 말은 입을 떠날 때는 가볍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 순간의 감정, 그날의 피로, 그때의 분위기. 말은 그 안에서 나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남은 건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남긴 자리였다. 상대의 마음에 남은 흔적이었다. 나는 그동안 말의 의도를 변명으로 삼아왔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다고, 나쁜 뜻은 없었다고. 하지만 정약용의 문장은 의도를 묻지 않았다.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지금이라면 다르게 말한다는 생각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신호라는 걸. 그날의 나와 지금의 나는 분명히 달랐다. 그 차이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만든 차이였다. 말이 남긴 시간을 직접 겪고 나서야 말의 무게를 배운 것이다. 나는 그날의 장면을 다시 떠올렸다. 말이 나오기 직전의 숨, 말이 끝난 뒤의 침묵,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던 아내의 뒷모습. 그 장면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자 마음이 무너지는 대신 정리되기 시작했다. 더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덮을 수 없다는 걸 받아들였다. 후회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 있는 감정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는 표지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말이 나오기 직전의 마음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다. 말은 순간이 아니라 시간을 건너간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날 후회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방향을 틀어주었다. 지금의 나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멈춘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을 늦추기 위해서다. 예전에는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왔다. 그게 솔직함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솔직함과 무책임은 다르다는 걸. 말은 내 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관계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걸. 나는 이제 말로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말로 설명해서 상대를 설득하려 들지도 않는다. 대신 말이 지나간 뒤 남을 풍경을 먼저 떠올린다. 만약 지금이라면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내 삶의 기준이 되었다.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여전히 후회는 남아있다. 그 후회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후회는 나를 괴롭히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경계가 되었다. 나도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말에도 조금은 여유가 생겼다. 상대의 말이 거칠게 들려도 그 말 뒤에 있는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말은 누구나 실수한다. 중요한 건 그 이후다. 말이 지나간 뒤 어떻게 책임지는지, 어떤 태도로 관계를 대하는지. 나는 이제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 늦게 배운 교훈이지만 아직 말할 시간이 남아있을 때 배웠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다. 예전처럼 모든 게 돌아간 건 아니지만 말의 온도가 달라졌다. 필요 없는 말은 줄었고 꼭 해야 할 말은 미루지 않는다. 말이 적어졌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말의 무게는 분명해졌다. 나는 이제 안다. 말은 사라지지만 말이 남긴 마음은 오래 남는다는 걸. 그래서 오늘도 나는 말을 천천히 꺼낸다. 한 박자 늦게, 한 번 더 생각하며. 지금의 나는 말의 무게를 알고 살아간다. 지금이라면 다르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이미 사람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말은 남는 자리에서 무거워진다. 오늘은 말을 한번 늦춰보세요. 당신도 시간이 지나서야 후회한 말이 있나요? 그 이야기를 여기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딱 한 번, 이 한마디를 써보세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은 달랐어야 했다.